일하러 왔어요? 아니요, 오늘 쉬었어요. 오늘 쉬었어요? 예. 현장이 있는데 오늘 쉰 거죠? 아니, 현장이 오늘- 없는데 쉰 거 아니에요? 오늘 5시. 뭐 그냥 억지로 그냥 참여하신 거 아닙니까? 입니다. 자진해봤는데 자진해가요. 네? 뭐 하고 싶어서 컴포트 자진했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떠세요? 현장에 일하시다면서 노동법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는 거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런 건 좀 알아야 되는데 좀 그런 걸 느끼시는 경우가 있나요? 이거 뭐 얘기하나 저 아 이거 이래 가지고는 별로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좀 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노동법에 대해서 이런 교육 시간을 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 또 한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실 분인데 대구 지역 본부의 노무사 저 일단 맨 노동 상담 실장님 되면 바로 이승재 실장님 우리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로 어떤 거예요? 혹시 실제 일을 하시다 보면 느끼는 거?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부터. 아 여기에 작성할 때부터요? 네, 이제 근데 근로계약서는 이미 처음부터 포맷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거 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데도 있고, 예.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관련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 퇴직금 관련 문제도 아 있고. 퇴직금 그렇죠. 예, 퇴직금. 그런 것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기도 하고. 맞아요 퇴직금. 예. 네. 뭐 1년 되면 뭐 나가라 거의 이런 식이고, 요즘에는 그 같은 회사라도 예를 들어 퇴직금 문제나 뭐 이렇게 발생하면 네. 그 공무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뭐가 확실히 맞는지 그렇죠. 몰라서 오히려 우리한테도 안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친분이 있으면. 근데 이제 줘야 될 말은 그 문제가 말이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고, 뭐 예를 11개월 되면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1년을 차야 된다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예를 들어 2주 다른 현장에서 일을 그렇죠. 하고 와서 네. 되는 경우 네. 한 달, 1주, 네 맞아요. 며칠만 올라가면 된다 뭐 다 잘 몰라요. 그게 어려워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저희도 모르니 뭔가 요구하기가 네. 확실히 모르니까 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가끔 오는데 되게 판단이 참 어려워.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계속 이어서 쭉 해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 아까 말씀 다른 회사 가잖아. 그죠? 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계속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실제로 되게 어렵고 그 케이스별로 아마 구체적인 상황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예를 들면 예. 만약에 12개월 1일차 뭐 1년부터 발생을 한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러면 13개월 1일차부터 발생을 한다고 예를 들자면요. 예. 그러면 12개월 한 2주 하고 다른 데 일을 하지 않고 2, 3주 대마처럼 이렇게 현장에 일을 이게 안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데 나는 일을 안 했지만 이 회사에 소속된 채로 예. 1년은 넘은 거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예. 경우도 되겠죠. 좀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죠. 다른데 이제 타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 그냥- 현장 없이 그냥 가만히 쉬는 경우 한 네. 2주간 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랬을 때는 발생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그런 궁금하기도 부분 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 좀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또 어떤 일 하시다가 보면 이런 거 내가 법적으로 좀 궁금하다 혹시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다른 부분은? 먼저 하시죠. 아니. 다쳤는데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는지 뭐 상제에서 보상? 네. 상제에서 보상. 근데 여기서 보상을 말하는 것은 뭐 어떤 보상을 보통 이제 다치면 뭐 공수로 이렇게 뭐 몇 공수를 뭐 이렇게 더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해도 출근한 것처럼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 산재까지 안 가고 공상 말씀하시는 공상처럼 공상 맞아요. 공상 이제 공상.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공상을 안 받아들이고 산재로 간다 했을 때 이게 뭐 팀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러한 뭐 부담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약간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회사와의 관계에서 혹시나 뭔가 회사에 불이익을 줄까봐 내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다친 사람한테 오히려 뭐라고 하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산재 처리에 대한 약간 그런 부담이 있나 보죠.
있어. 은근히 있어요. 산재 처리 공사 안 하고 산재 처리하는 거에 대한 약간 네. 아직도 좀 그런 문화가 있구나. 실제로 불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죠. 실질적으로 저는 이때 시스템분의 석공의 제가 조직부장입니다. 저는 교섭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 예. 물론 뭐 저도 저 식구들이 있고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팀원들도 다 있는데요. 물론 뭐 지구에서 하는 일은 뭐 저는 상근자는 아닙니다. 예. 상근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또 뭐 성과급제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산재 부분은 torna도 저는 지금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뭐 형틀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오랫동안 어느 정도의 이게 우리 노동조합하고 이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대외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또 모르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생긴 지가 아직 몇 년 안 돼서요.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아직까지 조금은 생소한 부분이 많아요. 뭐 물론 뭐 저희들이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저런 부분 아까 산재 부분, 공상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죠.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고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부분은 계속 이제 계도되죠. 최고 심각한 문제죠, 저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요? 아, 근데 얼마 전에 뭐 몇 년 거의 바뀌었어. 옛날에는 왜 그 산재 발생 많이 하고 그러면 공사 잊혔다 안 돼? 불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사실은. 입찰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산재 처리하는데 회사에서 굳이 망설일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입찰도 안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쉬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거의 폐지됐거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서공이 5명이 갔었어요. 저 현장이 완전 초돌관 현장인데 예. 5명이 다 물론 뭐 산재 받는 분도 있고 뭐 지금 공상 처리 진행되는 분도 있고 또 산재 처리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공상 처리 저런 부분들도 오야진데 많이 넘겼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있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석재사들 같은 거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이 현장에서 이거 뭐 좀 정리하면 다음 현장에서 뭐 현장 한 개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결국적으로는 작업자들이 다 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뭐 반장이나 팀장들이 다 따게 되고 산재 저 부분들도 요즘 하고는 저걸 딱 보니까 정말로 바로 사고 났을 때 바로 안전에다가 이야기하고 바로 건설사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수행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닫았을 때 아이고 좀 괜찮겠지 싶어서 뭐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딱 하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억수로 심각해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동대구에 대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하여튼 5건을 제가 지금 다 거의 뭐 따고 있는데 대수 쉬면 빨리빨리 알아서 이라 하면 산재를 좀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공상처리 같으면 저거는 거의 제가 다 따라야 돼요. 아니 아직도 이런 저는 지금은 웬만하면 다 산재 하는 줄 알았어 지금. 근데 아직도 공상 처리가 그렇게 많네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에 실적으로 들어오면 형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이거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거의 한 40개 정도의 공정들이 있잖아요. 그 민주노총에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거의 몇 군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민주노총 사업자 아닌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저는 어차피 민주노총에 되어 있죠. 대가 있는데 대가 있어도 저는 내가 봤던 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건설 노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건설같이 염식공단 쪽에 있잖아요. 그걸 한 오랫동안 이게 한번 어느 정도의 대구의 전 지역의 건설사에 좀 다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형틀 부분들은. 나머지 공정들 부분들은 민주노총에 가입 안 되는 공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그쪽에는 좀 계시는 분들은 저 공상 산재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차이가 있겠죠. 그죠? 조금 근데 우리 민주노총 쪽은 산재 처리하는데도 우리도 약간 눈치 보여요. 우리도? 살짝은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 근로계약서 쓸 때 보면 산재 처리 한 적이 있나 없나라는 걸 애초에 묻는 것 자체가 약간의 부담감이 그런 걸 묻는 경우 있어요?
계약서에? 그 계약서에는 없는데 뭔가 많이 쓰잖아요. 안전교육 받을 때 그거 나옵니다. 산재 처리 있나 없나. 네.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산재 처리했다. 근데 안 했다라고 하기도 못하고 여기다가 근데 했다라고 내가 체크하면 일을 안 시킬까 겁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애초에 산재 처리 한 적이 있나 없나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항을 해가지고 계약하기 전에 그런 걸 이렇게 체크하기도 체크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막말로 그거 적혀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조사한다는 자체가. 예. 물론 우리가 거짓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뭐 주민등록번호고 뭐고 다 들어가니까 계약서에 예. 뭐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있다는 자체가 이미 자기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 걸 근데 사전에 사실 질문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사실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신 분들은 엄청 부담이죠. 그죠? 그렇겠네요. 안전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 받기 전에 안전교육 할 때 보면 그 설문지에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산재 있냐 없냐고 유무 따집니다. 산재를 자기가 경험한 적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담이죠. 나이 드신 형님들이. 그렇네. 그죠. 아, 그런 그래도 부분들은 나이가 관리 많으니까 대상이죠. 어. 좀 요주인물이 될까 싶기도 그치. 하고. 근데 그거 그냥 아니면 없다고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재로도 협박 비스무리하게도 많이 하고요. 작년에 이제 봤었는데 이제 고령이신 반장님들은 이제 뭐 산재 처리하면 이제 거짓 은퇴라고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일을 하다가 이제 손가락 금이 갔는데 네. 이제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 해주겠다. 그러면 현장 나가라. 아니면 좀 그냥 무급으로 며칠 쉬게 해줄게. 그러면 이제 회사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계약서를 내밀더라고요. 여기 사인하라고. 여기 회사에서 다친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무급으로 쉬고 또 말도 안 뛰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현장 와서 일하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무급으로. 그럼 공상도 아니에요 사실상. 공상은 아니고 그냥 무급으로 그냥 그러니까 공상이 어쨌든 그래도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보상 없이 그냥 쉬다가 올래 아니면 산재 처리해줄 테니까 나오지 말래 이러니까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또 산재 꼬리표 단답 해가지고 뭐 은퇴할 수도 있고 하니까 더 벌라고 그냥 무급으로 며칠 더 쉬다가 나오시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잘 몰랐네. 지금 아니 이게 지금 그래도 민정청의 사업장이 노조 했는데 우리 산재는 당연히 저는 웬만하면 뭐 약간 신경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런 처한데 우리가 이런데 일반 비노조원들은 뭐 말할 나위 없겠네 그죠? 그렇죠. 다치면 나가야 되는 건 한 가지. 비노조 그런 수준이면. 그래요? 다치면 뭐 어느 정도 해주고 공상 매체 받든지 하고 그 뒤로 뭐. 근데 어차피 나갈 거면 산재처리를 근데 이제 개인이 그 막 자꾸 압박도 들어오고 동료들도 있고 하니까 동료들 남은 동료들 피해볼까 싶기도 하고 뭐 부담감이 심지어 아 그래요? 근데 산재 처리한다고 피해를 볼 사람 있나? 없죠. 없는데 이제 회사가 귀찮아서 가는 건지 뭐 저희들이 손해가 뭐가 있는 건지 건수로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야, 아직도 산재 처리를 아무도 모르는구나. 요즘에는 더 심할걸요. 이제 일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 현장에 쪼니까 이제 더 타이트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결국 공상자들 그냥 아프면서도 일을 그냥 하시겠네.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냥. 이거 손 예를 들어 좀 다치잖아요. 네. 그러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신호라도 이제 하라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 뭐 이거 망치질은 안 하더라도 뭐라도 이제 나와서 하면은 이제 그분도 이제 좀 눈치 덜 보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임금은 똑같아요? 비로소하고 그거하고 임금은 똑같이 임금은 똑같이 네. 단가 정해져 있는 임금 똑같이. 그건 그래도 타협점이 될 수 있겠네. 네. 어쨌든. 근데 원래라면은 쉬어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눈치 때문에 나오는 거죠. 원래라면 쉬어야 돼요. 그렇지만 네. 이거 내 일이랑 상관없다 해도 병원 다니고 할 때는 쉬는 게 맞잖아요. 요구로 해가지고. 아, 상대방 오래. 그리고 요즘에 그것도 그 배치장 검사 부분도요. 배치장 검사도 그 고령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네. 병원에 원래 제가 알기로 현장에 투입해서 블록에서 작성하고 그날에 공수가 올라가면서 가서 검사를 맡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입하기 전에 이미 배치장 검사를 해서 서류를 다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약간 조금 더 안 좋은 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어차피 팀으로 같이 일하는 이때까지 해왔던 분들인데 그러면 몇 번을 더 병원을 더 가야 되고 그런 것도 법조항이 어야 되는지. 배치전 안 그래도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던 배치전 신체 검사 맞지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배치전보다는 그냥 채용전이라는 말이 안 맞아요. 채용하기 전에 우선 이거 예, 근데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배치전이 아니고 사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거 하는 거죠, 지금 사실상. 지금은 그렇게 그죠? 하고 있어요. 원래 근데 제가 저번에 듣기로 예. 투입을 한 후에 그날 첫째 날 가서 근로계약서 쓰고 작성할 때 예. 작성해놓고 그렇게 가도 근로계약서 쓰는 날도 근무하는 날이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하기 전에 저걸 받아가지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받아가지고 이제 가릴 거 가리겠다.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예, 그런 느낌인데 거, 예, 그런 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물론 많이 안 좋으신 분은 일 못 하겠지만 이제 난청이라도 이런 것도 엄청 병원 몇 번 가야 되고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법적으로 뭐 이거는 근데 이거 아무래도 전 옛날에 김구로 부장님 이름 하나 물어보시던데 이게 이거는 법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자기들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긴 그래서 그건 교수가 풀 문제지. 예, 법적으로 법적으로 가지고 이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힘이 있으면 교수가 못하게 하셨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상황이 또 예시 않으면 그래서 현재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 이렇게 하고 있죠, 사실.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아마 별다른 뾰족한 뭐 하여튼 저쪽에서 계속 강행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뭐 단체들이 교섭에서 해가지고 풀 수 없는 이상 법적으로 이걸 하는 것을 막기는 힘든. 저 진짜 조고. 예. 어쨌든 회사에 자기들이 사람 채용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교섭에서 그렇게 하지 뭐할도록 이렇게 교섭해가지고 협약을 만들지 않은 이상은 그냥 법 가지고는 지금 우리 또 협약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협약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대응이 어려우니까 아마 회사도 그걸 알고 같이 계속 좀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요새 큰 회사는 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지금 또 어떤 부분이 나오고 또 어떤 부분이 요게 요 정도 답니까? 또 하시다가 좀 이건 법적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이 또 있었어요. 혹시 하시면서. 제가 이제 교섭을 해보면 제가 실제로 교섭을 해서 현장을 수술을 해가 우리 뭐 팀원들인데 일을 주고 그리고 일을 뭐 진행을 저희들이 석공사 일들은 대부분 거의 1년씩 걸립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뭐 돌베개부터 해서 석공, 코킹, 트러스까지 이제 조합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특히 외벽에 이제 돌 붙임 작업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 1층에서 3층까지. 그리고 뭐 문주, 출입구 뭐 이런 데가 바닥 이게 다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 붙이고 나면 코킹 쏘고 중간중간에 또 모양 연다고 또 트러스를 짜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돌 붙이기 위해서 또 돌 비계를 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석공 조직을 만들 때 제가 이 부분들을 제가 다 관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저희들 대경지부가 없습니다. 부산에도 좀 있는데 부산에는 그냥 뭐 석공만이지 코킹이라든지 트러스라든지 이거는 없습니다. 아예 자체가. 그래서 이제 대경지부에서만 여기 지금 있는데 지금 뭐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대경지부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시스템 분해 속에 있지만 저희들은 전국을 갑니다. 대구 경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 없는데요. 핸들들은 실제로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지만 저희들은 뭐 전국적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사실 배치전 저 부분들도 건설사의 횡포입니다. 저게 왜 횡포냐면 여태까지 노동조합 하기 이전에 우리가 소리를 내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그 건설사들이 저희들 노동자를 다 병신으로 만들어놨는 겁니다. 맞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 말씀했잖아. 난청 안 들리게 최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죠. 건설사가. 그 하청업체가.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병신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 배치전 해가 정상적인 사람만 들어왔나? 저는 그 현장 같은 경우는 저는 작살냅니다, 정말로. 제가 교섭으로. 맞잖아요.
주거가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저걸 해가 배천해가 요즘 중대재해법 이런 거 해서 빌미로 해서 저걸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교섭하시는 분들이 저거는 맞잖아요. 우리 거기 틀림없이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치도는 배치도지만 저는 건설 지금은 저희들이 주가 이제 뭐 현대건설하고 뭐 이런 일군들만 제가 거의 교섭을 하는데 저 부분들 가서 틀림없이 얘기하면 누구가 우리를 다 병신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부장님들이나 가면 질병해서 산재 안 내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대부분다. 그렇게 우리를 다 그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저 배치전 부분들은 틀림없이 특히 우리 교섭하시는 분들이 저거는 나중에 팀들 들어가고 할 때는 그 전에 안전이나 안전보건 만나서 저 부분은 무조건 확답을 정말 지어놔야 되겠죠. 저 부분들을. 우리를 병신 다 만들어 놓고 난참 안 되니 뭐 혈압 높니 어디 다 가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뭐 법이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노동법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생각하면 첫째 일단 법적으로 보장된 걸 우리가 알아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미 법적으로 다 이거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 주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법에서 분명히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교섭으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또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법이 또 다 항상 정의롭지 않잖아. 법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악법도 많거든요. 사실. 그죠? 그런 걸 또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뭐 또 개정 투쟁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일단 현장에 우리 노동 활동을 하시면서 노동법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여튼 이런 거 나오신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두 번 나눠합니다. 한 번은 이번에는 근로조건과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한 2시간 정도 하고 다음에는 노동조합과 노동법이라는 주제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주제도 사실 내용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걸 2시간 내에 사실 끝내기는 사실 힘듭니다. 힘든데 저희가 이거를 뭐 많이 안 한 이유는 사실 또 힘드신데 와서 또 막 이걸 막 3번, 4번까지 하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어쨌든 2번 나눠서 좀 짧게 진행을 하는 거라서 충분히 아마 내용이 언급되지 못한 부분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질문 같은 거 통해서 좀 해소하고 어쨌든 시간을 좀 지키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다 못하더라도 오늘 하여튼 시간은 50분하고 10분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시간 맞춰서 내용만 하고 좀 못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좀 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강의를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늘 하여튼 그냥 강의로 되는 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같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면 덜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중간중간에 언제든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저도 또 질문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머리는 안 되나? 되던데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5가지 테마를 가지고 도대체 노동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규범이죠. 규범이라는 건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죠? 어떤 우리가 하는 어떻게 보면 법을 포함해서 약속 이런 부분이 다 규범인데 근로조건에 대한 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있습니까? 일단 근로법도 있고, 그죠? 또 뭐 있죠? 또 근로계약서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규칙도 있고, 단체협도 있어요. 그게 4가지.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더 보면 관행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규범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규범들이 가지는 의미와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충돌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건설노동, 이게 건설 쪽에 이 일반 노동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우리 노동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노동법이 다 적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에 맞게 좀
특별히 더 다른 규정이 몇 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일반 노동법도 보면서 우리 건설의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반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서 보고요. 네 번째는 사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죠. 지금 사실 산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산재는 사실 진짜 많이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굉장히 산재 발생이 높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산재 예방을 위해서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보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에는 뭐 기타 뭐 퇴직할 때 뭐 퇴직금이라든지 퇴직공제금, 뭐 사회보험 이런 정도로 5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조건, 뭐 우리 근로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뭐 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근로조건인데 근로조건은 뭐 크게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노동자의 어떤 처우 대우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로조건 중에는 법에서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한 경우가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법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이도 되나요? 여기 보면 해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연차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출산일 휴가지. 이런 부분은 법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네. 다만 그 기준은 최저 기준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상여금이라든지 복리후생 또는 병가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휴직 같은 거, 뭐 승급, 승진, 교대제, 자, 이런 부분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결국 조석으로 이런 부분을 따로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물론 법적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거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교섭으로 그죠? 이렇게 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노동법을 나눌 때 개별적 관계법하고 집단적 관계법 나눕니다. 이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그럽니다. 개별적인 노동관계법은 주로 이제 뭐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한 거. 예. 거기에 비해서 집단적 노동관계, 노동조합법은 여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혹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노동법 그러면 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노동조합법은 사실 노동조합에 대한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은 참 헌법적 권리거든요. 우리 헌법이 가장 최고의 법이고 그 밑에 있는 다른 법률도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해 놓은 건데 그걸 구체화시킨 게 노동조합법인데 노동조합법 내용을 보시면은 뭐 부당노동행위 이런 경우에는 물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등이 맞는데 노동조합을 굉장히 통제하기 위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정행위 우리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정행위 하려면은 미리 조정 거쳐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과반수에 또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 넘겨야 되고 이런 제약이 있고 특히 또 복수노조일 경우에 그죠? 복수노조이면 원래 각각 노조가 다 교섭할 수 있어야지 원래는. 근데 우리 법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고 교창부 단일 절차를 통해서 교섭 대표 노조를 선정해라. 그래야 사용자가 교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에서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노동조합법에 뭐가 있습니까? 직접 폐쇄가 있어요 사실은. 사용자의 정의행위에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법은 그 내용 중에 물론 노동조합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그런 측면도 사실 법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개별적 노동관계법인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 있는 걸 무조건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근로기준처리 남고 이런 거는 다 뭐 특별히 통제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 사용자에게 뭐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 노동조합은 안 그래서 노동조합도 뭐 노동조합도 이런 기준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나 성격이 좀 다르다. 자, 개별적 노동조합과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좀 우리 사실 이런 내용들은 건설 노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있지만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은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민주노총 계속 투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법을 똑같이 적용하라고 우리가 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기 중에서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막 건설에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모를 것 같아요. 이 내용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뭐 관계없지만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퇴직금은 적용돼요. 퇴직금 적용되고 주휴일이 적용돼요. 적용됩니다. 뭐 임금에 있어서 뭐 이런 거 되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요 사장이 관두라고 하면 그건 그만둬야 됩니다. 네. 사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장이 그래서 지금 가끔 제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좀 큰 데 다니다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작은데 2명 3명 가서 이러는데 사장이 너무 마음대로 해서 사장하고 대파 싸웠어요. 뭐 이거는 그래 되는 줄 알고 뭐 그런데 사장이 해고하는 겁니다. 이 정도 싸웠다고 해고가 되는데 생각 안 되죠. 사유는 그죠? 사장한테 좀 대들었다고 해고 사유 됩니까? 안 되죠.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런 거 있죠. 여기서 해고 예고는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 예고는 적용되기 때문에 예. 해고 예고는 뭡니까?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 주는 게 해고거든요. 그걸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치 임금을 통상임금을 줘야 됐어요. 요거는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마음대로 내일 나오지 말라면 못 나가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지만 한 달치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휴업수당 부분도 있는데 휴업수당이 우리 건설도 보니까 휴업수당에 대한 단절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뭐 오전에 뭐 해가 한 경우에는 뭐 반봉수입니까? 네. 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휴업수당 보통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 일거리 없어요. 그죠? 그러면 쉬어야죠. 쉬면 몇 프로 줄까요? 일반 노동법에서는? 여론 말고 일반 근로기준법에서 몇 프로 주게 됐을까? 2만 하면? 70% 70% 주겠어요. 이게 중요 안 되기 때문에 작은 5인 사업장은 오늘 일거리 없으면 내일 좀 그냥 쉬세요. 그러면 그냥 먹고 쉬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주휴일은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주 5일 근무 동안 빡세게 일하면 일요일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데 이건 또 적용 안 돼요. 광고송일도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쉬는까지는 5인 이상 보장되는 데 대해서 광고서 예를 들어 뭐 어린이날, 빨간날 내가 출근해가 근무해도 그건 그냥 평상시에 근로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자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 내가 쉬어도 돈 받는 날이니까 나가서 일하면 150%의 그죠?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5인 미만 사업장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근로에도 한정도 없어요. 우리 보통 8시간에서 2시간 더 하면 2시간 더 근무했다 그러면 2시간 연장으로 150% 받잖아요. 5인 미만 적용 안 됩니다. 그냥 똑같이 100% 그죠? 네, 그리고 연차휴가 자체가 적용됐어요. 5인 미만 진짜 힘들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거기다 심지어 직장 경험도 적용 안 돼요. 5인 미만 사업장. 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이게 뭐 한편으로 또 약간 또
똑같이 생각이 또 어려운 점도 사실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오이면 사업장은 사업주 자체 영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똑같이 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뭐 우리 민원으로서는 전면적으로 다 똑같이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점진적으로라도 어쨌든 좀 개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거든요. 참여를 못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5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참여를 하더라도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파견도 마찬가지, 파견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초단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초단시간이 몇 시간일까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소위 알바하는 그런 친구들, 그죠? 그런 친구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뭐 주휴도 적용 안 되고 뭐 퇴직금도 적용 안 되고 안 되고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안 되고 하여튼 요렇게 우리 그 개별적인 근로기준법 같은 그런 법들이 첫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좀 차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근로시간에 따라서 조금 법적 적용을 좀 관리하고 있다. 그런 걸 그냥 참조로 우리 건설 쪽하고 직접 관련은 별로 없긴 없어요. 일정하게 참조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우리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거 7가지입니다. 일단 기간제의 경우 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일할 장소, 업무, 그 다음에 일주일 근로시간, 쉬는 날, 유급주의일, 연차휴가 어떻게 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의 구성 항목을 보고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딱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안 넣으면은 근로계약 작성 위반이죠. 자, 이 중에서 요 부분은 특히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까지 해야 돼요. 교부해야 돼요. 이런 내용까지는 요런 내용은 뭐 교부 의무까지 없지만 이런 거는 직접 내용이 들어간 문서도 주게 돼 있어서 그걸 안 주면은 이제 처벌돼 있죠, 그죠? 그래서 계약서 무조건 현장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계약서 작성 하루 일하더라도 계약서 작성해서 안 주면은 처벌 조항이 있다. 이런 계약서 안 쓴 데 있습니까 혹시? 쓰긴 쓰는데 잘 안 주던데. 제 경험상으로는. 아 그래요? 안 주는 안 줍니까? 자기들이 다 걷어가 버리지.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원래 보통 회사들 가면 한 장은 근로자 주고 한 장은 네. 사업주가 갔는데 예. 건설 현장은 한 장만 딱 주고 쓰고 다 회수해 가버려요. 아니 우리 그러면 노조 쪽에서 그런 거는 관리 대응 안 합니까? 근데 물론 단락하면 주겠지만 뭐 단락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행단의 매진 현장은 거의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거의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 하루 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임단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안 받아도 어차피 내 하루 일당은 세금 월급 명세서는 나오잖아요. 그 세금 떼고 얼마나 거 대충 알고 있으니 뭐 크게 그거 가지고는 달라소리를 그러니까 거의 그것도 차이가 별로 없죠 계약서 그죠? 네. 계약서가 사람마다 차이가 거의 없죠? 똑같죠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쪽은 굳이 안 받아도 그죠? 왜냐면 일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네 그죠? 그렇죠. 근무 시간도 참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그 대충 정해져 있죠.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쓸 때 잘 안 읽어보고 이렇게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빨갛게 해놓고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실제로 우리 건설 현장하고 다른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르면 이게 제대로 상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첫째 시간과 임금인데 내가 300만 받게 했는데 이게 뭐에 대한 300만 원인지를 모르면 이거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주 44분 근무에 300만 원인지 아니면 하루 2시간 내장으로 포함된 건지 또
또는 경우에 따라 토요일 날 근무하는 거 돼 있는지 이런 걸 모르면은 이분의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내가 연차 수당을 받으면 통상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이 되게 이 근로계약서가 사실 중요한데 그것을 좀뭐 사실 그런 거 건설은 저 일하기로 한 기간을 빈칸으로 놔두거든요. 네. 우리 저희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대부분 다 빈칸으로 네. 그냥 그래서 그게 좀 나중에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데 근데 빈칸이라는 의미는 일종의 원래 어떻게 보면 계약 기간 없는 게 원래 원칙은 다르거든요. 네. 어떻게 원래 보면 사실 빈칸이 원래 맞는 거죠 사실. 네. 맞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 빈칸에 있는데 뒤에 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보통 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 공사 공종이 완료되면은 끝난다 이런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다 안 되는 것 아, 같아요. 이거- 일봉자한테 빽빽이가 잘 보이지도 않아. 예. 글씨들. 예. 그래서 건설 쪽에 계약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 요 공사 공종이 끝나는 때까지 공사 완료 때까지 그냥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 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걸 일용 근로자비고 일용 노동자비고 일용 노동자 아닙니까? 그럴 때는 기간제라고 할 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우리 보통 그 건설을 일용 노동자로 얘기하는데 보통 정확한 법적에 의하면 정확한 일용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일하잖아. 그럼 내일 여기 일할지 안 할지 몰라요.